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사이킥 하프타임. 진짜 얼마 안 남은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가 무척 많았는데요. 무척 많았습니다. 네. 저는 좀 뒤늦게 접하기도 했고 네. 저처럼 정치를 모르는, 그러니까 정알못이라고 해야 될까, 시사 상식이 제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 국회의원이 무조건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투표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뭐 비회기라고 해야 예, 비회기 뭐 국회가 1년 내내 열리는 게 아니라 건 아니니까. 180일 열리고 180일은 열리지 않는다고 뭐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또 임시국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근데 안 열릴 때는 이렇게 투표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럼 바로 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법정 앞에 가고 네.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회 활동을 할 때 그것이 권력이 그 과거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네. 권력이 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까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있었던, 요즘은 뭐 거의 사용이 되지 않지만 아예 영장 청구를 할 생각을 안 하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의회 기간뿐만 아니라 의회 활동을 하러 워싱턴 DC에 가는 여정 중에서도 체포를 못하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머니까 이동하려면 며칠 걸리거든. 네. 그동안에도 체포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회기 중에는 체포 동의안 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네. 8월 말에 네. 한 닷새인가 엿새 정도 비회기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요때. 예, 그때 영장 쳐서 실질심사 받을 수 있게 해라라고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안 그때 했습니까?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 앞에 가서 막 외치고 막 네. 이게 생중계되고, 이게 정말 정치를 모르는 제가 봐도 이 검사들이 너무 이거 정치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만큼 너무 유난스럽더라고요. 대체로 이제 검사들은 정치적인 액션을 하고 네.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법률가인 것처럼 바뀌었습니까, 역할이? 법률가처럼 가서 받아야죠. 죄가 없으면 법정에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 검사는 정치를 하고 정치인들은 법률가 노릇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법률가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야? 서로 역할 바꾸기 놀이하나?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깊은 배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상식적으로 죄가 있다면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소란이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뭔가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유난스러워가지고 알고 네. 봤더니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분열이나 이런 시도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미 그 수에는 덜컥 들어갔으니까 아, 그건 그래요?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자신들의 정치적 몫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 주도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더라고요. 헌정사 네네네. 첫 사례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보니까 1호 안동환 차장검사가 직무정지가 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탄핵이 결정이 되면,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면 그 검사 탄핵은 3분의 1, 국회 제적 네.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과반 참석의 과반수가 가결을 하면 되는데요. 네. 김용민 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발의자를 늘리더니 한 100명이 좀 넘겨서 발의가 됐고, 어제 국회에 보고가 됐고 오늘 탄핵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즉시 네. 안동환 검사는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면 네. 검사의 직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네.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회에서 뭐 전혀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 안동환은 이미 판결문에 이 보복 기소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보복 기소라고 딱 써 있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유성 서울시 네.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를 막 위조하잖아요. 중국 여권 같은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고 검사들도 이를 뻔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하면서 드러나서 무죄가 될 판국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건을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네. 다시 유우성 씨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단 간첩 사건은 무죄가 났고 네. 그 다음에 이 외국환 관리법 위반인가 요건만 아마 그 유죄 판결을 일부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단 말하자면 보복 기소 아니냐, 캐비넷에 있던 사건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검찰들이 또 국정원이 코너에 몰리니까 냈던
이 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가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을 배우면서 네. 소위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검사가 사적 감정 보복하기 위해서 공소권이 오직 검찰에게만 있으니까 네. 이거는 건수가 아닌데 기소할 건이 아닌데 네. 기소를 했다. 이게 공소권 남용 이론이거든요. 오, 네. 근데 공소권 남용을 적용해서 공소 기각을 한 거예요. 무죄. 아니 판결할 것도 없어. 이거는 보복 기소야. 근데 그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은 퇴직한 이두봉 검사 그리고 지금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가 있는 이시원 검사 네. 그리고 오늘 탄핵이 된 안동환 검사입니다. 지금 검사만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옷을 벗은 이두봉 검사 이 정권에서 최초의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분이세요. 네. 이분은 검찰총장이 안 되니까 옷을 벗었으니까 탄핵 대상이 아니고 아니군요. 이시원 검사는 지금 검사의 직에 있지 않죠. 대통령실에 가 계시니까 네. 곧 뭐 출마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 이시원 검사는 그 대통령 전용기 네. 탔던 그 분의 남편이세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동환 검사가 현직 검사라서. 현직 검사로서 네. 탄핵이 됐는데요. 판결문에 공소권 남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실하다. 탄핵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는 건데 이건 헌재 가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법무부의 태도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국회에 탄핵안이 보고가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표결한 거잖아요. 근데 어제 보란 듯이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승진 발령시켰습니다. 누굴요? 이 사람을요? 예. 그래요.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이네요. 전용기 탄 사람 부인은요. 죄송합니다. 네. 이시원 검사가 거기 있었던 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전용기는? 이원모 네. 인사비서관 부인이 정을 이름이 좀 비슷하긴 했네요. 비슷해서 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시원 검사님, 이원모 검사님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정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충격적인 발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강간을 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필리핀의 정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행 후보자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네. 이 가짜뉴스가 살인병기가 되었다.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강간 임신도 출산해야 라는 식의 제목으로 퍼졌고 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라고 이제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나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성폭행 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당시 발언이 담긴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이고 2012년 8월 23일에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면서 이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한참 후인 2019년 4월에 내려졌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점은 그렇다 치고 해당 발언은 우리가 잘못 해석했나 싶기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당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남자가 도망갔거나 뭐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저는 어떻게 쓰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그랬나? 자기결정권을 1초도 부정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이게 들립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리핀 상황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면 또는 당신은 뭐 후보는 아니었지만 필리핀 상황을 조금 더 잘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라고 뭐 국교는 아니지만 카톨릭이 워낙 다수라서 낙태가 불법입니다. 임신 중지가 불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수천 명, 113만 명인가요? 13만 건 정도가 네. 제가 아는 바로는 네. 불법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낙태를 하러 공식적으로 가면 다 처벌받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1,000명 정도의 여성이 네. 임신중지 불법적인 말하자면 필리핀에서 불법화된 임신중지 수술을 받다가 네. 사망하는 126만 건이네요. 13만 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매년 126만 건의 불법 낙태가 이루어지고 매년 1,000명 이상의 여성이 제도박 임신중지 수술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여성에게
똘레랑스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관용. 똘레랑스 있는 사회 맞습니까? 아이는 낳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이런 필리핀의 문화나 이런 실생활을 전혀 모르시고 예. 마음이 좀 앞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김행 후보자가 본인이 한 말에 계속 발목을 잡아요. 예. 저희는 60대 부부 아주 오랫동안 자동차가 없었다. 도로와 지하철로만 다녔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검은색 카니발 요게 이제 법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한 것. 회사차 형사적으로는 배임 네.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건 말고도 지금 재산 의혹에서도 의혹이 많은데 어쨌든 다 가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3부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 진기현 후보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